A four-star Air Force general is now predicting war with China. 최근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전 세계에 걸쳐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과 경쟁 관계인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반중 감정이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반중 여론은 지난 2019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집권한 뒤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견해는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서구 주요국의 반중 여론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계 19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중 여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 87%, 호주 86%, 스웨덴 83%, 미국 82%, 한국 81% 순서로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반중 정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코로나가 유일한 반중 정서의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중국의 군사력을 심각한 문제로 바라봤으며 시 주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미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세계 56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절반이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하면 중국의 군사력, 코로나, 역사 왜곡, 가짜 오염을 떠올린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관계인 미국이나 역사, 문화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 외에도 의외로 유럽 국가들의 반감이 높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중국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관광지와 명품가의 주요 고객은 중국인들이었고 폭스바겐, 지멘스 등 유럽 내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보면 중국을 체제적, 경제적 경쟁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하나로 이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1대1로 정책에 대한 우려로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외견상으로 볼 때 중국은 아직 한창 성장 가도에 있는 듯 보입니다.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37배나 증가했고 중국 관리들은 세계 다수의 주요 국제기구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또 전 세계 최대의 해외 차관 공여국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중국의 성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이자 정치학자 마이클 베클리터프치대 정치학 교수와 미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할 브렌즈,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출간해 미중 패권 대결 최악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분석합니다. 그간 중국의 화려한 성공을 가져온 지정학, 개혁개방 정책, 인구 배당 효과, 풍부한 자원이 모두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중국은 고립되어가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고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미국의 의중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인접국에는 15개의 세계적인 인구 대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5개국은 과거 80년 이내에 중국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고 10개국은 여전히 중국과 영토 문제로 대립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는 지금 가장 위험한 10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중 관계에 관해서는 양국이 향후 한 세기 동안 계속될 초강대국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장기 마라톤이 아니라 2030년까지 10년간의 초단기 전력 질주 경쟁으로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은 이미 가장 위험한 구간에 접어들었고 이미 정점을 지난 중국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는가? 중국은 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가에 대해 베클리 교수와 브렌즈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 결과가 큰 화제가 된 것이죠. 이 책은 미중 갈등에 대해 100년이 걸리는 마라톤 경주보다는 10년 동안 끝내는 맹렬한 단거리 경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쇠락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중국이 선제 공격을 가할 가장 유력한 목표는 대만이며 그 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3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구체적인 파일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NBC 뉴스는 미국 사성 장군이 2025년 중국과의 전쟁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는 마이클 미니언 미국 공군 기동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니언 사령관은 2019년 9월부터 2년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중국 동향과 관련 정보의 밝은 인물입니다. 미니언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내 예상이 틀리길 바라지만 내 직감은 우리가 2025년에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지휘관들에게 다음 달 말까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주요 계획을 보고하고 비상 연락망을 갱신하라고 지시했으며 조종사들에게 7m 표적 실사격 훈련을 하라. 훈련에서 머리를 겨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언 사령관은 그 이유에 대해 시 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확보했고 지난해 10월 전쟁자문위를 구성했다. 2024년 대만 총통선거와 미국 대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기회를 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2025년 대만 침공설은 있었지만 현역 미 사성 장군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을 볼 때 베클리 교수와 브렌즈 교수의 의견과 동일하게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오는 5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올해 봄 대만 방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미 하원의장은 권력 서열 3위로 미국 정치권의 최고위 인사입니다. 올해 초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면서 미중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정치적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하며 대만을 봉쇄하고 대만 해협에서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펠로시에 이은 메카시의 대만 방문이 미중 간 또 다른 외교적 격돌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베클리 교수와 브렌즈 교수는 이를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진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와 가장 덩치가 큰 경제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강력하게 상승하던 후발 강대국이 정점을 지나 성장이 둔화하거나 또는 기존 패권국이나 경쟁국들의 견제로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시작할 때, 그리고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경쟁국을 따라잡지 못할 상황일 때 현상 퇴파를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일격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1914년 독일, 1941년 일본, 그리고 가장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교수가 말하는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중국을 어떻게 포위하고 고립시킬 것인지에 관한 미국의 상세한 전략 전술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 핵심 요소인 반중국 연합전선의 구축에서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중 경쟁 상황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라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전,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기 위해 이 책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